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해킹에서 복구되고 두 번째 맞는 시간입니다. 쉽게 복구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그마치 석 주가 걸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해킹 당하기 전에 만든 영상이었고 이 영상이 실질적으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2024년 땅의 역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 수탈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들이 민둥산으로 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5차 세계 산림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산림이 파괴된 아픔을 실제로 경험했다. 전쟁으로 산림이 파괴된 사실은 진실입니다. 식민 지배로 민둥산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알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 오늘의 제목은 조선 민둥산의 기원과 일본 천황 기념 식목일입니다. 1790년 3월 16일 정조가 명을 내립니다. 혈융원 식목 사업이 시작되었다. 일에 대한 걱정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 내년 봄 얼음이 풀린 뒤 각 읍에서 심은 나무 가운데 온전하고 고사한 나무를 조사해 보고하라. 그렇습니다. 넉 달 전 아버지 사두세자를 천장한 수원 현융원에 조경사업을 개시하라는 어명입니다. 현융원은 지금 육릉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이미 천장 당일 정조는 무덤 뒷산에 올라가서 풍경을 둘러보고는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산 이름이 화산인 만큼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겠구나. 1790년 3월 17일 현융원 조림 사업이 삽을 뜹니다. 4월 15일 현융원 본부와 구계지역 조림팀, 자원봉사팀 성과를 취합해서 조림 사업단에서 경과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심은 나무는 자그마치 소나무 106만 5,400그루, 잡목 101만 8,896그루, 합계 208만 4,296그루였습니다. 묘목만 아니라 각종 나무 씨앗도 파종을 했는데 1790년에 파종한 씨앗은 도토리 170석 8두, 소나무 씨 10석 등이었습니다. 정조가 죽기 1년 전인 1799년까지 현융원과 현융원 주변에 심은 나무는 모두 525만 2,466그루였습니다. 이 수원 화성을 설계한 정약용은 파종한 씨앗까지 계산해서 모두 1200만 9,712그루를 식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식목이라는 단어가 85회 나옵니다. 성종 때인 1470년 10월 20일 잡목을 심어서 산맥을 보호하게 하자라는 예조 판서 건의를 제외하고는 방어용 목책과 숲, 목장 울타리용 식목, 그리고 홍수 방비용 제방 같은 용도로 나무를 심고 자는 것일 뿐입니다. 나무 자체를 위한 조림용 식목 사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목이라고 부르는 그 조림 개념은 조선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10년 동안 12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으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정조는 식목군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 당시 현융원 넓이는 300헥타, 그러니까 9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조림 사업단이 첫 3년 동안 심은 나무는 290만 그루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준으로 조림을 위해서 필요한 면적 대비 나무 수는 1000평당 1000그루라고 합니다. 이걸 정조 때 나무 개수와 비교하면 90만 그루만 심으면 충분히 숲을 이룰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조는 그 3배가 넘는 29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10년 동안 끝없이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총 합이 1200만 그루입니다. 도대체 이 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문제는 기술입니다. 낙후된 양묘 기술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심은 묘목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는 평균 16.6%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를 착근율이라고 합니다. 착근율을 20%로 가정을 해도 1200만 그루 가운데 240만 그루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양류장이 없었던 조선시대에 혈융원 식목사업을 위해서 조림사업단은 부근 마을 주민으로부터 어린 나무를 구입해서 옮겨 심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소고을을 헤아려 일정 구역을 정해줘서 나무를 캐다가 심었습니다. 이쪽 나무를 저쪽으로 옮겨 심기죠. 이게 혈융원 조림사업 뒤에 숨은 비밀입니다. 왕릉은 푸른 숲을 소유하게 됐지만 그 바깥은 그만큼 헐벗게 됐다는 뜻이죠. 실록에 나와 있는 식목은 90%가 바로 이 왕릉숲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림학자 전영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들이 개혁군주라고 알고 있는 정조는 산림자원 고갈 문제에 무능했다. 특히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혈융원에 11년 동안 1200만 주의 나무를 심어서 조선의 식목군주로 알려진 정조는 나라 전역의 산림 황폐에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산림학계나 역사학계는 정조가 혈융원에 심은 물량에만 주목했을 뿐 양묘 기술이 없어서 식재지 인근에서 어린 나무를 캐다가 옮겨 심어야 했고 활착 성공률이 20% 내외였기 때문에 서너 배나 더 많이 심었던 사실은 간과했다.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1907년 주1 독일 대사관 무관 헤르만 잔더가 조선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장소는 서울 무학재입니다. 겨울입니다. 길 양쪽 보십시오.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또 이 사진은 역시 잔더가 촬영한 북한산입니다. 마치 전쟁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 같지 않습니까? 구한말 조선을 찾은 외국인이 한입처럼 쏟아내는 말이 조선은 민둥산이라는 증언입니다. 1932년에 김동인이 쓴 붉은 산이라는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사기 죽음 앞에서 내뱉는 독백입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그는 마지막 힘을 혀끝에 모아가지고 입을 열었다. 저기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선생님 저게 뭐예요? 나는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황막한 만주의 벌판이 전개돼 있을 뿐이었다. 만주를 떠돌던 조선인 건달이 죽음 앞에서 떠올린 고향 이미지는 붉은 산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없이 흙과 바위 가득한 민둥산.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들은 혈융원 식목사업에 투입된 어마어마한 물량만 따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위대한 정조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조선 산하는 왜 이따위로 헐벗었을까요? 주범은 온돌입니다. 종범은 숲에 신경을 쓰지 않은 역대 왕과 정부들입니다.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온 지구가 소빙기에 접어듭니다. 갑자기 지구가 추워집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같은 초대형 가뭄도 소빙기가 원인입니다. 벼가 익지 않고 여름에 눈이 오는 이상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진 시기죠. 숙종 때인 1686년에는 10월 12일 남해안에 있는 진주에 눈이 내려서 제비와 참새가 얼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 고려 풍습대로 입식 문화를 유지하던 조선 사회가 순식간에 좌식 문화로 바뀝니다. 구들장을 설치하고 온돌 난방을 하게 된 거죠. 연료는 땔감입니다. 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나무들입니다. 북쪽 민간에서 사용하던 온돌은 순식간에 남쪽과 사대부집과 궁궐을 파고들었고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온 산들을 대머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772년 12월 21일 즉위한 지 3년째인 젊은 영조가 회고합니다. 내 어릴 때는 백악산이 푸르고 울창하여 아름다웠다. 그런데 지금은 모래와 돌뿐이다. 그때 영조는 33살이었습니다. 아무리 올려잡아도 영조가 말한 내 어릴 때는 이보다 20년 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울울 창창하던 백악산이 사막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서울을 둘러싼 그 민둥산들이 무차별하게 흘려보낸 토사가 청계천에 쌓여서 서울은 악취가 나는 더러운 도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청계천 준설 공사를 통해서 청계천에 쌓인 모래와 오물을 덜어내죠. 퍼올린 토사가 만든 언덕을 가산이라고 이름 붙였고 사람들은 방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도 방산시장이라는 청계천변 시장에 남아있죠. 나라에서는 건축과 선박 건조에 필요한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이를 봉산, 금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봉산과 금산에 심는 나무는 소나무 한 종류였고 다른 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현룡은 천장을 하던 날 총감독인 최재공이 정조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으나 유독 관 위치를 잡아놓은 수도각 안쪽만은 한 점 안개도 없었습니다. 따뜻하기가 온돌방과 같으니 길한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온돌처럼 따뜻하다는 최재공 말은 덕담이겠죠. 그런데 이 온돌이야말로 조선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조선 사람은 모조리 산으로 가서 살아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만들어 태워버렸으니까요.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빽빽한 대한민국 숲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뤄낸 우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 기분 언짢을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을 만든 날 4월 5일 식목일 이야기입니다. 1909년 일본 도쿄대 임학과 출신인 사이토 오토사쿠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농공상부 임정과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때 대한제국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이토는 통감부 당국 식수장려책이 탁상공론에 그친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1910년 5월 5일 융의제 순종이 황실 제사용 공식 경작지인 동대문 바깥 동척전에서 친경식을 행할 때 식수식도 포함하자고 통감부 제안합니다. 제국 시민들 앞에서 황제가 나무를 심으면 전시 효과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8월 한일 병합이 되고 이듬해 총독부 식산국 산림과장이 된 사이토는 기념 식수 사업을 벌이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총독이 데라오지 마사타케인데 이를 승인하죠. 데라오지 시절에 총독 관저 정원사였던 카와치 슌이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은 무변일장하게 살아왔지만 나무가 없는 산을 보고 조선을 부강하게 하는 길은 나처럼 대머리인 곳에 조림하는 것이야. 대머리가 된 것은 싫어라며 식림을 강권했습니다. 외성대가 울창한 숲으로 변한 것도 총독의 업적입니다. 그리하여 1910년 4월 3일 제1회 기념식수식이 거행되고 해방 때까지 연례 행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식목일이 4월 3일일까요? 사이토가 제안한 사업이 병합의 대업을 영구히 기념할 방법으로서 진무천왕 기일인 4월 3일을 전후한 식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1936년 죽은 사이토 오토사쿠는 서울 망우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비석에는 제등 음작지묘 6글자 그리고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독자분 가운데 마음 불편한 분이 계시려 믿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식목일 제정 유래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과사전에 따르면 4월 5일 식목일은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 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 2월 25일에 해당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 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 밖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을 친경한 날인 1493년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라고요. 저는 이 설명이 견강부회한 억지라고 느낍니다. 이 두 날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양력 5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력은 서기 1582년에 도입이 됐고 이전에는 율리우스력입니다.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양력 날짜는 4월 5일이 아닙니다. 견강부회입니다. 따라서 처음 말씀드렸던 2022년 5월 15차 세계 산림총회 계획식 대통령 연설,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산림이 파괴된 아픔이란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백과사전 살 만큼 억지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읽으면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민둥산과 푸른 숲의 진실에 관해서는 더 그러합니다. 양묘 기술 없이 물량 공세로 숲을 만들려고 했던 정주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기쁘고 흐뭇할 때만 우리 역사라고 받아들이면 왜곡이고 소위 국뽕이 됩니다. 사실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야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역사 박종희입니다.